하절병약을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하절병약. 병약 용신은 대체로 하절에 있는 병약 용신은 대체로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목이 타 죽은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화다수갈이라고 해요. 화다수갈. 화다수갈. 화다수갈이라고 해요. 이 말은 화가 목에게 괴화를 못 시켜요. 꽃을 못 피게. 꽃이 안 피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죠. 그러니까 화가 뭐예요? 목에게 꽃도 피게 못했고 열매가 열리게 해주지도 못하니까 이 화는 뭐예요? 쓸모없는 화죠. 이런 화를 병든 화라고 해요. 그 병든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화다수갈이라고 하는 것은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목이 타 죽었다. 목이 타 죽었으니까 열매도 안 열리고 꽃도 안 피니까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화를 병든 화라고 한다. 이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이제 화다수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가 지나치게 많아서 수가 갈이 된 것이 아니고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수가 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절생을 보면은 화가 지나친 것을 먼저 보지 말고요. 사주 볼 때 금생수가 잘 되나 안 되나를 먼저 봐야 사주 보는 자세가 제대로 정립된 거예요.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수가 고갈된 것으로 왕성한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수가 부족하니 준비가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수가 부족한 것도 그냥 이제 수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범한 준비도 안 해요. 평범하게 살아갈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금생수를 하기는 했는데 금생수를 해도 수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금으로 한 사람을 말을 하겠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A급들과 경쟁이 아주 치열한 환경에서 A급들과 함께 겨룰 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금생수를 하더라도 금이 허약해서 그렇죠? 수를 보강하지 못하는 사람은 크게 내가 높아지고 크게 성장하려고는 하지만 남보다가 더 높게 살려고는 하지만 원하는 만큼 성장하지 못한다. 원하는 만큼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만큼의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마다 누구나 목표가 있지만 다 다르죠. 자신의 목표를 향한 준비를 안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금생수를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는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가 충분하지 않는 것과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수가 부족한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95점을 맞아도 옆에 97점 맞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꼴찌예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이럴 때 이제 경금으로 약을 해야 돼요. 경금으로 하면 이게 이제 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약. 병화가 주관해서 목을 키우는데 경금이 주관하지 않고 신금이 주관하면은 지속적으로 수를 생할 수가 없으니까 수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경쟁자 지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경금이 주관하면 살아가면서 쭉 경험해 보고 나서 다시 또 재교육을 받고 경험해 보고 나서 또 이거 배워야 되겠다 해서 또 재교육을 받고 계속 재교육을 통해서 거듭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경금으로 금생수로 한다는 것이 이제 하절에 금생수가 부족하거나 수가 부족한 사람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부족한 것도 두 가지인데 금이 없이 수가 부족한 게 있고 금은 있지만 약한 금으로 금생수를 해서 수가 부족한 게 있어요. 아주 평범한 것조차 준비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높아지고도 하지만 그 목표에 비해서 약하게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경금으로 이제 금생수를 하는 것이 약이다.
그렇게 되어야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부족한 것을 메워가는 그러한 이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그러면 화가 왕해서, 화가 다해서 수가 가리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뭘까요? 목분이죠, 목분.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화다, 목분이에요. 요것도 역시 금생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목이 자라지 못하게 돼서 지식 분야에 종사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걸맞는 충분한 능력, 충분한 경력을 쌓지 않아서 경쟁자한테 밀려난 화다 수갈은 여름에 수가 부족하니까 모기병 들었죠. 요거는 태양의 은함이에요. 병화의 은함이에요. 병화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요거는 정화가 죽어나는 거예요. 정화가. 요거는 병화가 죽어나는 거예요. 주관자가 달라요. 화의 주관자가 달라요. 정화는 뭐예요? 정화는 불이죠. 불. 열이에요. 열. 열이 죽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부족하면 뭐예요? 목이 타 죽어요. 목이 탄다. 그럼 뭐 인화죠. 인화. 우리는 이제 목이 탄 걸 이제 인화라고 하죠. 인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과 노동 분야로 진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지식과 아이디어, 지혜를 버리고 노동과 기술 분야로 이제 바뀌어서 진로를 바꿔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과 기술 분야에 가서 노동에 치우친 사람이 되는데, 이때 만약에 수가 와서 목을 도우게 되면 단순 노동은 아니다. 내가 험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전문직이라는 게 있죠. 금생수가 와서 도우면 전문직이 되고, 수가 와서 도우면은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수가 와서 도우면 간호원이라고 하고, 금생수가 와서 도우면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수가 오게 되면 단순 노동은 아니다.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주관해서 화다 목분이 된다는 것은 이제 기술이, 그렇죠? 기술이나 노동 분야로 가는데, 금생수가 이제 정화의 화다를 하나도 방하지 못한다 그러면, 금도 없고 수도 없고 정화가 화다에서 목분하는데 금수가 없다. 단순 노동이에요. 그럼 단순 노동. 금수가 없다. 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뭐 여기 이제 단순 노동이 아니죠. 거기는 약간의 기술이 들어가는, 지식이 들어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없다. 이거는 정말 단순 노동이에요. 평범함보다가 못한 분야예요. 평범보다가 못하다. 힘이 들다. 어렵다. 수로다가 이때 약을 삼으면은, 이때 수가 있어서 수만 있어서 수로다가 약을 삼는다는 것은 조금 아까 얘기했죠. 머리를 좀 써야 되는 분야로 간다 그랬죠. 금이 와서 수를 보좌하게 되면 전문직으로 종사한다. 전문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화에 의해서, 화의 말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다 수 갈은 병화가 주관하니까 수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마르니까 목이 시들었죠. 그런데 화다 목분은 정화가 주관하니까 목이 타 죽었어요. 목이 타 죽은 것과 수가 말라서 목이 시드는 것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는 불을 떼야 돼요.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을 하는 수가 아니고 수화로다가 화를 견제하는 수예요. 이때 수는 그 직업에 필요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라고 하죠. 기술자, 뭔가 전문가라고 해요. 전문가가 되죠. 노동을 하기는 하지만 한 분야에 이러한 것을 되기 위한 어떤 거 지혜라고 하죠. 수가 아예 없으면 단순 노동이에요. 이때 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화다 목분에서 정화가 주관하니까 수생목을 하는 게, 목을 키우는 게 아니고 화를 견제하는 거예요. 화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 이제 금은 병화가
이제 키울 때, 병화가 키울 때 금은 열매라고 하죠. 결실이라고 해요. 금은 여린 싹이라고 했죠. 여린 결실이라고 했잖아요. 정화가 목을 키울 때 금은 일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일거리. 일거리가 돼요. 농부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려야 그게 일이 많은 거죠. 기술자는 사과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일거리가 많이 와야 되죠. 그게 금이에요. 금. 금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화한테 금이 온 것은 일이 온 것이다. 일이 온 것이다. 여러분들이 요거만 알아도 기업을 하셨다 그러면 꽤 쓸만할 거예요. 요 두 가지만 알아도. 목다 화치. 수가 미약한 거예요. 수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다 화치가 되면은 수가 아주 쇠약해져요. 아주 쇠약해져요. 쇠해지죠. 아주 수가 쇠해져요. 수가 쇠해집니다. 수가 아주 쇠해져요. 수가 쇠하니까 여름에는 이 많은 목이 마르죠. 건초가 되죠. 건초가. 그래서 전부 타버려요. 그래서 목다 화치. 불만 남고요. 재만 남았다는 뜻이에요. 목이 건초가 돼서 다 타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지난 시절에 학습한 것과 학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과 학력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회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수생목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회활동하기 이전에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기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목다 화치는 대개 병화, 정화 모두가 다 목다 화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목이 건조하면 다 타버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이것은 대개 약으로 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목다 화치가 되면은 몸에는 기능성 질병이 생겨요. 몸이 너무 건조해서 인체에 필요한 바이러스조차 살지 못하고 다 타버리게 되니까 우리 장기에 필요한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없어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빨에 충치도 좀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빨에 충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방어하는 균도, 유익한 균도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면역력 결핍에 의해서 죽게 돼요. 거의 40, 50을 못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40, 50이면은 자식의 성공 욕구가 왕성하게 나오는 시기죠. 이때는 40, 50 됐다 그러면 내 자식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 결실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목이 타버렸잖아요. 목다 해서 화치가 됐으니까, 목도 탔으니까 당연히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목이 탔으니까 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결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목이 탔으니까 꽃이 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식의 성공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결실이 없다는 것은, 목다 화치가 되었다는 것은 자식의 성공을 보지 못한다. 좋게 말하는 거, 자식이 없을 우려가 높죠. 대개 이제 이럴 때 이제 수로다가 이제 약을 삼으면은, 그리고 경금으로다가 보좌를 하면은 안정을 좀 찾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불가해요. 불가해요. 대개 수로다가 약을 삼고 경금으로 보좌를 하면은 지위로 성공하기보다는 재물로 부를 축적하게 되는데, 귀를 버림으로써 인간관계가 원활해지지 못해요. 가족관계가 원활해지지 못해요. 간혹 돈에 눈이 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부자는 될 수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가 있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진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 사람 사주 좋습니다, 이렇게 칭송하면 큰일 나요. 칭찬하면 안 돼요.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말은 하더라도
돈은 많이 벌겠네요 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생긴 사람에게 사주 좋다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몸에 바이러스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바이러스가 끼어서 자기를 좀 갉아먹게도 해야 돼요. 그래야 인덕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괴로운 것을, 힘든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습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습기. 사람이 자기를 갉아먹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죠. 누가 자기를 갉아먹어서 힘이 들어야지 그게 사람 사는 도리고 사람 사는 모습이에요.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떠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이렇게 목다 화치가 되었으면 이 말은 역사적으로 보나 성인들의 가르침에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책에는 수로다가 약을 삼고 경금으로 보좌하면은 근데 이거 거짓말이에요. 책에 나온 이론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은 천년 전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너무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나온 혹은 7, 800년 전에 나온 이론에 매몰되어서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 이론에 매몰돼도 안 된다. 성경이 4000년, 5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진리인 이유는 뭐예요? 시대에 맞게, 순환적으로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학자, 종교학자들이 그 성경을 그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줌으로써 그 성경은 늘 진리인 것이고 지혜인 것이,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한 시대에 써진 게 아니에요. 이 명리학도 2000년 전서부터 1000년 전, 500년 전 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게 써진 책이에요. 우리가 자평명리학이라고 하지만 그 자평명리학이 나오기 이전에 연원이라는 것이 있었고, 이전에 어떤 국본명리학의 이허중 명서라는 것도 있었고, 그 이전에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오행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명리학 자평이 나오기 전에. 그 이전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동양 철학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어쨌든 간에 한 시대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죠. 4000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이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었듯이 이 명리학도 그렇게 나온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지 않는다면 학은 금방 끝날 거예요.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보는 학문이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목다화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화가 다하죠. 화가 다하게 되면은 토가 좋아하게 돼요. 토가 좋아하게 돼요. 토조. 정화의 열기가 지나쳐서, 정화의 열기가 지나쳐서. 그러니까 열조하게 만드는 기운인 정화. 병화는 난조한 기운이니까 목에 가지를 펼쳐서 난조한 기운은 독립의 기운을 만들죠. 가지가 펼쳐 나오게 하죠. 정화는 조열한 기운이에요. 떨어져 나가게 해요. 마치 신금의 한조한 기운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신금이 목의 가지를 잘라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것은 여기가 싫어서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정화가 열조한 기운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저쪽이 좋아서 여기를 나가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기가 싫어서 나가느냐, 저기가 좋아서 나가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찾아오게 되죠. 왜? 저쪽이 좋아서 여기를 떠나는 사람은 가만두면은 수운이 오면은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신금이 자른 것은 여기가 싫어서 나간 거죠. 돌아오지 않겠죠.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가기만 하고 이 사람 갈 데가 없어요. 이 사람도 가까이에 있을 거예요. 찾으러 가야 돼요. 이 사람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찾으러 가야 돼요. 노동 현장이라든가 산업 현장 가서 일을 하고 있을 거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도록 하세요. 이때 이제 그 화다토조 혹은 화염토조라고도 하죠. 화염토조. 하늘도 하, 땅도 화, 이렇게 화염토조 라고도 하죠. 여름의 토는 하절의 토는 뭐야? 생왕하죠. 난조한
병화가 생을 했으니까 여름토는 생왕해요. 생왕하다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시절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화염토조하면 화다토조, 화염토조하던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환경에 적합한 일을 할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위나 권력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추구하는 것이 이제 부로 나가겠죠. 재물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수로다가 약을 삼고, 그렇죠. 수로다가 이렇게 약을 삼고 금으로 보좌를 한다면 크게 성공을 하려고 이제 금으로 보좌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앞서 나가려고 하거나 시대를 모르고 덤비는 것을 자제하게 돼요. 그래서 금생수로 보좌를 받아야 시대를 읽는 눈, 환경을 읽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수로다가 만약에 자제를 시킨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을 잘 보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거기에 금으로 보좌까지 하게 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요. 화염토조의 수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니 대개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노동력을. 그래서 대개 이제 노동시장에서 가면은 그 직업 소개서 같은 거 있죠. 뭐 단순하게 직업 소개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제조업도 많죠. 요즘 뭐 선진화된 데는 대개 로봇이 하거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로봇이 하거나 뭐 이렇게 AI 이런 것들이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분야는 종류가 다양하게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하다못해 주식시장을 가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일이 잘 안 되죠. 그러면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뭘 하겠어요? 거짓 루머를 퍼뜨려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요. 작전을 펴요. 작전 세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루머도 아주 논리 있게 만들어요. 되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성질부터 나니까 이 논리적이지 못해져요. 사람을 허물 잡거나 모함을 할 때도 아주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어쩐지 이게 사실인 것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하니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은 논리가 앞서지 못하죠. 성질을 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뭐 작전 세력이나 이런 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주를 보고 이 사람은 뒷담화나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작전 세력에 당하는 사람인지, 작전 세력을 주도하는 사람인지, 이걸 이제 보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대개 금생수는 그러한 곳에 참여를 하지 않아요. 이 화염토조는 대개 병정화가 이제 만들어요. 화염토조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병화와 정화가 이제 같이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주로 정화가 한다. 처음에 아까 화다수 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화다토조가 되고요. 화다토조가 되면 그 다음에 화다목분이 일어나요. 요거 세 가지가 한꺼번에 순식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격이 좋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화다수갈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되게 좀 어리석은 사람들이나요.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화다토조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기 집이나 부동산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1억짜리 물건을 2천만 원에 내놓는 사람 옆에 있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경매, 공매, NPL 등과 같은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그리고 화다목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목이 화다 해서 목이 올라가다가 죽었죠. 타서 죽었죠. 그러니까 공장을 세우거나 무슨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10,000원에 팔 거 안 팔리니까 3,000원에 팔아야 되겠죠. 그걸 사서 6,000원에 사면 내가 다시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죠. 소비자들한테는 10,000원짜리를 6,000원에 파니까 싸게 파는 거고, 공급자한테는 안 팔리는 걸 내가 사줬으니까 그 사람을 망해가는 걸 죽어가는 걸 내가 구해줘서 좋은 거죠. 그래서 땡장사를 사람들이 비난을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수가 와서 물이 들어가야 보이게 돼요. 물이 쓱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목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당연하게 절차대로 병화는 목을 키우는 거죠. 정화는 목과 토, 금을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정화는 물권화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학원에 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면은 내가 잘 가르쳐서 키우는 것은 병화가 하는 일이고요. 학원비 잘 받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것은 정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키워야 되나요? 잘 받아야 되나요? 회사 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일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도 사고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여기서 정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병화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정화예요. 어찌 보면은 똑같은 말처럼 보이죠. 회사가 살면 직원들이 행복하고 직원들이 행복하면 회사가 살아요. 근데 똑같은 말처럼 들리는데 방법론이 다르고요. 병화가 학원 열면 정말 가르치려고 여는 거지만 정화가 학원 열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좋게 얘기해야 돼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은 전부 다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핑계를 만드는 것이 어쩌면 엄청 매우 당연한 거예요. 상대의 흠을 잡아야 자기가 합리화가 된다는 것이 되게 여자들이 할 일이에요. 아니 음간들이 할 일이에요. 음간들. 그러면 양간이 학원을 하면 교육자, 교육사업이라고 합리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음간들은 상대의 흠을 잡아야 내가 잘 된다는 논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병화를 가리려면 화염한데요. 병화를 가리려면 병화를 피할 수는 있어요.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가리려면 우리는 피하면 돼요. 숨으면 돼요. 병화로부터 자기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정화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할 수 있어요. 병화를 작게 하려면 지구나 달로 병화를 가려줘야죠. 정화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낼 수도 있고 열을 낼 수도 있고 열을 축소할 수도 있어요. 아궁이의 불처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병화는 조절이 안 되죠. 피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가려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가리죠? 정화는 내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병화가 화염하다, 화다하다 피하든지 마주서든지 완강한 변화가 공격하면 화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가야죠. 가려야죠. 을목으로 가리거나 수로서 가려야죠. 무성한 잎인 을목으로 가리거나 수로 가려야죠. 수로. 뜨거우면은 우리가 어디가 있죠? 그늘에 가 있죠. 을목으로 가리는 거예요. 을목으로. 수로 가리는 거는 구름이나 안개로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로 가리는 것은 토로도 가려야죠. 그거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토는 집이에요. 수는 구름과 안개예요. 그러니까 병화를 가리는 방법은 내가 눈을 감으면 병화가 안 보이죠. 가린 거예요. 지혜예요. 지혜. 목으로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린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가린 거예요. 이거는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병화를 가린 게 아니고 타인에게 가려진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정화가 공격하면 어떻게 하죠? 정화가 화염하면. 명리학 책에는 거짓말이 많아요. 이론적인 거짓말을 너무 신봉하시면 안 돼요. 등잔불이 너무 밝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을 줄이면 되죠. 심지를 낮추면 돼요. 그러니까 목생활을 안 하면 돼요. 수로 정화를 대항한다, 수국화한다고 하는데
틀린 말이에요. 대장장이가 풀무지를 할 때 열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나무를 빼면 돼요. 그럼 불이 조절되죠. 열이 부족하면 나무를 더 넣으면 돼요. 용광로에다가 물 뿌리는 대장장이는 없어요. 왜 정화를 수로다가 대항하려고 하죠? 수로 대항하지 마세요. 속 썩여요. 그러니까 불 조절하는 방법이 달라요. 병화, 정화. 수가 정화에게 필요한 이유는 정화의 불을 조절하는 용도가 아니고요. 금이 녹을까봐 그걸 조절하는 거예요. 목다화치나, 이제 뭐 이렇게 화다 목분이 되면 가장 먼저 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절의 용신론의 50%가 금이에요. 금이 있으면 수는 금을 구하는 거예요. 정화는 목으로 넣었다 뺐다 정화의 열기를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하는 고객인 금을 조절하는 것은 수가 하는 거예요. 정화에게 수는 육신으로는 화니까 수는 관살에 해당이 되죠. 관살에. 그러면 고객인 금은 고객이라고 했어요. 관살, 수를 조정해야죠. 금생수로 조절해야죠. 그런데 목생화로는 뭐예요? 자기 실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정화를 넣었다 뺐다, 목을 넣었다 뺐다는 건 자기 실력을 조절하는 거예요. 금은 고객이에요. 그럼 관살을 조정을 해야 돼요. 관으로다가 뭐를 조절해야 돼요? 내 실력을 조절해야 돼요. 누구든지 당신이 만나는 사람은 지위를 원한다. 수 관살이잖아요. 지위를 원한다. 그러니까 목생화로 수한테 성적을 올려주면 안 되는 것이고 합격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오행의 뜻을 알고 그 오행을 육신에 접목을 시켜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격국으로 가서 용신을 할 때는 거기에 내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이제 거기에 들어 있어요. 하절의 이렇게 화다 금소라고 하는 것은 하지 전에는 없어요. 원칙상 화다 목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목분이 되면 열매가 열리지 않죠. 화다 목분이 되면은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목다 화치,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금이 없죠. 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근데 하지가 지나서부터는 화다 금소가 돼요. 열이 지나치면은 결실이 열리지 않아요. 목적에 도달하지 못해요. 결과를 내지 못해요. 열심히 활동했으나 결과가 부실하다. 그래서 수로다가 약을 사먹으면 금이 살아나니까 이때는 이것을 재도전이라고 해요. 복기를 새롭게 해서, 즉 말해서 새롭게 도전해서 금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화라고 하는 실력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수로서 금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화다 금소라고 하는 것은 하지 전에는 보시면 안 돼요. 가을에 보셔야 돼요. 일단은 목다 화치가 되면 다 죽어요. 약을 쓰는 것이 불가능해요. 수로서 이 목다 화치를 견제한다, 수국화한다, 왕자 충발이라고 해요. 죽어버려요. 수운의 대개에 왕자 충발 때문에 죽는 거예요. 목다 화치한데 수가 수생목하는 것과 수국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병화가 목다 화치를 만들면 수생목이죠. 정화가 목다 화치를 만들면 열을 식혀야 되니까 수국화를 하는 거예요. 병화가 목다 화치를 하면은 수생목을 해야 하니까 뭐예요? 뒤따라 금생수가 필요하죠. 금의 보좌가 필요하잖아요. 정화가 목다 화치하면은 수국화 해야 되니까 금극목으로 목을 잘라다 팔아야 돼요. 그래서 목다 화치에서는 수가 필요하지 않고 금이 있어야 돼요. 잘라서 팔아야 돼요, 이때는. 그래서 200억, 300억 부자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은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머리를 굴려서 살아가지만 유사시라는 게 있어요. 유사시. 이때는 목을 똑 잘라야 돼요. 목을 딱 자르면은 이제 수많은 것이 보이게 돼요. 경매도 보이고 돈 되는 뭐 죽은 것들이 다 보여요. 돈 되는 물건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금극목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려면은 정화가 주도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정화가 주도해야 돼요. 병화가 주도하게 되면 수생목을 하려고 하잖아요. 병화는. 그러니까 목을 살리려고 하지 목을 자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남편이 감옥 갔는데 내 남편 언제 나오나 하고 쳐다보기만 한다고 해서 나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화가 주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병화가 목다하치나 이렇게 화염, 토조를 주관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우리가 상담에 필요한 거예요. 정화가 주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절차가 좀 간소화되죠. 그래서 병화한테는 스스로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정화가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돼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최소한 200억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고객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끔 상담을 잘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는 컨설팅비를 받아야 돼요. 상담료가 아니고. 먹다 하치의 가지를 칠 때는 수가 약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경금이 이제 보좌를 한다. 그렇지만은 불가하다. 그냥 금으로 잘라서 팔아라. 그런데 병화는 자꾸 목을 보호하려고 한다. 정화는 목을 잘라야 자기가 삽니다. 그래서 인화가 되어서 자기가 살아요. 그러니까 금만 바라보고 금극목으로 잘라서 팔아야 돼요. 병화도 있고 정화도 있고 좀 다 있어요. 이러면 그러면 병화로 살려야 돼요? 정화로 잘라야 돼요? 이러면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춘절이다, 하지 전이다, 병화를 먼저 봐야죠. 여름도 하지가 넘으면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를 봐야 돼요. 그렇다고 사주의 병정화를 다 보고 그 사주의 수생목이 용신이면 그 사람의 의지는 어디에 있어요? 수생목에 있지 병정화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간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죠. 오늘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해요.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이제 가을 학기에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맛배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절에 수다화식이라는 게 있어요. 수다화식은 이제 목으로다가 약을 쓰죠. 그때 이제 간목은 귀하려고 하고 을목은 부하려고 한다. 을목은 수다화식, 수가 많아서 화를 끄는 거는 뭐예요? 안개와 구름으로 화를 끄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픽션과 같아요. 진실되지 못하다. 경영의 묘리라고는 하지만 속이는 수가 많아요. 수다화식은. 이때 이제 목으로다가 이제 약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다화식이라고 하면 전략가인데 목이 있다고 하면은 학습적 전략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적인 것이긴 하지만 수다화식에서 목으로 용신한다고 해서 수생목 목생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농수산물이나 뭐 이런 도매나 중간업자 쪽으로 많이 가죠.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직업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병략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병략과 이제 억부용신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먼저 병략을 하고 억부용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그 억부용신은 다음 학기로 넘어갈지 아니면은 열심히 강의해서 가을 학기에 병략과 억부를 다 하게 될지 몰라요. 다 하면 빠르니까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손해예요. 병략 용신 하나를 가지고 임상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머리에도 들어오고 이야기 듣고 그렇지. 병략하고 억부하려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수학 겉핥기로 쭉쭉 주마간산처럼 지나만 간다면 여러분들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찬 강의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을 학기가 9월 12일인 거 아시죠? 그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좀 뵙겠습니다. 제 강의를 수많은 강의가 제 채널에 올라와 있지만 이것이 체계화되지 않고 실제로 이 많은 강의가 이 본 강의에 들어 있습니다. 본 강의에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절대 헛된 시간, 헛된 낭비가 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